40kg 완전군장의 선착순 뺑뺑이라뇨. 이건 훈련이 아닌 명백한 고문입니다. 과실치사가 아니라 고문치사입니다. 더운 날씨에 완전 군장을 하고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 결국 횡문군 융해증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이건 훈련이 아닌 고문이다, 이런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소 논쟁적인 지점도 있었는데요. 군 당국에 촉구합니다. 12사단 을지부대 대위를 속히 검토하여 피의자로 전환하십시오. 신상을 공개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과 중대장의 이름 공개가 무슨 문제냐,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워드는 고문치사 신상 공개입니다. 자, 과실치사가 아니라 고문치사다. 그리고 신상을 공개도 된다라고 해서 실명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당회의에서. 개혁신당에서 일어난 큰 이슈인데 지금 많은 찬반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벌써 공개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아니다, 국민의 알 거리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여선웅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사실은 뭐 이대남 이렇게 20대 2030 남자들의 뭔가 지지율, 인기 이런 것들이 뭐 주요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뭔가 연장선 상에 있는 행보다 이렇게 조금 보여지는데 네.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국민적인 공분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뭐 신상 정보 결정이 많이 난다고 하면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약간 좀 더 올바르고 그게 약간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자, 배수진 위원은 이제 법률가시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사건이 경찰로 이첩이 되었고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폐쇄성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려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혹시 다른 사실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면밀히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다행인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 성급하셨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의견은 다소 성급한 면이 있다라는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고요. 이승환 의원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속 시원합니다. 저도 이게 누구였대 하고 막 어디 가서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라면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면 이게 여론의 심판 앞에 세우기 전에 법적 심판 앞에 세우는 것이 더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누구의 속이 시원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은 원내 진입한 정당의 최고위원이라면 어떤 그 개인적인 것보다 그리고 본인의 핵심 지지층보다 좀 법치에 맞는 그리고 대부분의 좀 이렇게 절차와 그 과정에 맞는 그렇게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슈의 중심에 선 개혁신당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 차원에서 협의해서 한 걸로 보이지 않거든요. 조금 더 정리된 뒤에 그러니까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없는 그런 좀 정리 단계에서 이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신중론이 당 게시판에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오늘 아침에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실명 공개를 했을 때 사실 좀 저희들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죠. 네. 근데 저희는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왜 잘했느냐? 지금 이긴 최고위원은 판사가 아니거든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선 이미 난리예요. 네. 왜 난리냐?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인권은 없고 가해자의 인권만 있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렇게 다 얘기하면서 이 일을 벌인 가해자들은 이렇게 감싸주니라고 난리냐? 이제 이긴 최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더 이런 부분에서 가해자들만 보호하는 이런 식의 법 태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여야 모두 이 사건에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희 개혁신당은 이거를 처음부터 강하게 얘기하고 처음 사고가 벌어지자마자 논평을 통해 가지고 이거 괴롭힘 아니냐, 고문 아니냐, 제대로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국민적 관심의 환기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배수진 위원께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이기인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명 신상 언급에 따른 법적 조치는 마땅히 받아도 좋다. 이렇게 신상을 공개석상에서 공개해버리면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 어떤 법적 조치를 본인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양쪽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책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받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기성 정치인들이 가장 정치적 책임을 피할 때 앞세우는 것이 법적 책임이거든요. 예. 법적 책임은 즉각적으로 책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 내려지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때 쓰는 말씀을 좀 빌려서 쓰신 거는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기인 개혁신당 그 원내대표죠? 최고위원. 최고위원이죠. 네. 최고위원이 그 페이스북에 그 실명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좀 이게 적절하느냐? 아니 뭐 젊은 그냥 초급 간부인데 네. 사실 공인이냐? 근데 또 이기인 최고위원은 공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렇게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이 해당 중대장의 개인 신상이 자연스럽게 또 노출이 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중대장의 뭐 성별을 놓고도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뭐 각종 이제 논란 혹은 뭐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도 댓글로 많은 분들이 중대장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 중대장은 업무에서는 배제가 돼서 네. 귀향 조치, 그러니까 고향 집에 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부중대장의 경우는 그 관사에 머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병들이 아직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대 그러니까 생활관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일단 군 당국은 일단은 현장에서 배제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뭐 신병이 뭐 구속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경찰이 정식 입건한 상태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군 입장에서 약간 어중간해진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그 중대장 본인도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일단은 귀향 조치를 했다라고 군 당국은 언론에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의 아니게 성별 관련한 갈등으로 좀 번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 한 기자가 조건희 사회부 차장이 이제 칼럼을 쓴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목이 이건데요. 훈련병이 죽었는데 중대장이 여성인 게 본질인가라는 칼럼입니다. 요 대목 이걸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짚어볼게요. 원래는 긴 칼럼인데 제가 좀 반으로 잘라서 옆으로 붙였습니다. 한 육군 훈련병이 지난달 23일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서 이틀 후 사망했다라고 했고요. 9일밖에 안 된 입소한 지 9일밖에 안 된 상황이었다. 뭐 소변이 시커맸다고 한다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규정 위반이 명백하다라고도 말을 했고요. 근데 이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훈련을 지한 중대장 대위죠. 부중대장 중위가 민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라고 했고요. 이를 예방하고 감시할 부대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어떤 기본적인 서술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 단락이 그런데도 뜻밖에도 온라인에서 가장 강력하게 떠오른 것은 이성 혐오라는 오물이었다라고 기자가 칼럼에 적고 있습니다.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이 여성이라는 이유였다. 남성 위주 사이트에서는 해당 중대장의 실명과 출신 대학을 조리 돌리듯 공유하는 글이 수천 건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체력의 한계를 무지한 여성이 지휘관을 맡아서 체력의 한계에 무지한 여성이 지휘관을 맡아서 벌어진 일이다라거나 여군이라서 남성 훈련병의 길을 꺾기 위해 무리한 훈련을 시켰다 이런 억측이 빗발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온라인 글 중에 이런 대목들이 많습니다. 여자 중대장이라서 남자 훈련병 기 꺾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면 체력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등등의 이건 아무 근거 없는 억측입니다. 억측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중대장의 사진을 올리고 숏컷을 한 거 보니까 뭐 남성 혐오하는 페미니스트 같다 이렇게 적은 글에는 좋아요가 수백 개 달렸다라고도 기자가 칼럼에 썼습니다. 또 기자는요. 피의자들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국가 권력을 업은 고문치사라는 지적을 수사기관이 귀담아 듣고 철저히 수사에 일벌백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혐의가 아닌 그의 성별에 매몰되는 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 자, 이 대목이 저는 좀 기억에 남는데요.
가해자의 성별이 문제였다면 최근 10년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군기 사고로 숨진 655명의 관련자 대다수가 남성인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몰라서 혹은 악의로 이런 일을 벌였다면 그런 이에게 훈련 권한을 부여하고 방치한 군의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뭐 이번에 중대장이 여성이었다라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럼 그동안 10년간 이뤄진 군기 사고로 숨진 655명 이 사건 관련자 대다수가 남자라는 것은 남성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가? 라고 이 조건희 동아일보 사회부 차장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일어나는 국민적 관심과 공부는 매우 한정적인 사회적 자원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슈에 밀려 무관심의 그늘로 사라지기 일쑤다.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알 권리라면서 해당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했다. 피의자를 악마로 몰아서 정의가 구현됐다라는 후련한 착각이 머무는 순간 진짜 대책은 더 멀어진다. 시스템에서 망가진 부위가 어디였는지 정확히 짚을 때다. 그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청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곱씹을 만한 대목은 가해자의 성별이 문제였다면 최근 10년간 군기 사고로 숨진 655명 관련자 대다수가 남성인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최재혁 기자도 아침에 이 칼럼 봤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중대장 개인의 물론 과실이 확인이 된다면 규정을 위반해서 뭐 가혹행위를 한 게 확인이 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사건들을 뭐 제발 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또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그간 군내에 뭐 어떤 된 악습들이 뭐 전해져 내려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되는 게 우선이 되어야지 단순히 이 중대장 개인에 향한 비난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좀 벗어나는 대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